안녕하십니까? 체형 측정 분석 및 아사나 개별지도법 제4강 체형 상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골반과 요추부터 들어가는데요. 골반과 요추는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골반과 요추가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골반의 변형은 곧 요추의 변형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골반과 요추를 말하면서 먼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고관절의 그 변형입니다. 고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관절만의 변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관절의 비틀림각, 염전각입니다. 대퇴골체가 대퇴골두와 만나는 위치를 대퇴골경이라고 합니다. 대퇴골경이 골반의 관골구에 가서 박힐 때 옆으로 똑바로 가서 끼워지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리면서 끼워지게 됩니다. 이 비틀리면서 끼워지는 각도에 따라서 허벅지가 안으로 회전되느냐 밖으로 회전되느냐가 결정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 염전각은 허벅지 내회전, 외회전을 결정하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 15도 정도의 비틀림이 일어나면 되는데, 태어날 때는 35도 정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15도로 작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작아져서 그 각도가 5도 정도로 줄어버리면 이것을 후경이라고 말하고요. 너무 아직 그 성장기에 돌아와야 될 각도까지 돌아오지 못해서 15도 이상, 35도 그 이상까지 되어버린다면 이것을 과도한 전경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전경에서는 허벅지가 내회전돼서 나타나고요. 후경에서는 대퇴골이 외회전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형은 경사각입니다. 이 대퇴골두가 관골구에 가서 박힐 때 대퇴골체와의 그 각도, 이 각도가 본래 정상적인 각도는 125도로 하는데, 그게 성장 과정에서 105도로 아니면 유전적으로 105도로 줄어서 태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줄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X다리 형태로 나타나 버릴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각도가 커져서 140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져 버리게 되면 이런 O다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O다리와 X다리 개선해서 이렇게 경사각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O다리나 X다리는 개선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반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전방경사 문제입니다. 골반 상부는 앞으로 기울고, 즉 허리 부분은 앞으로 기울고, 치골과 미골이 뒤로 밀리면서 엉덩이가 커지고 아랫배가 밑으로 처지는 오리궁뎅이 체형을 골반 전방경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엉덩이는 굉장히 커져 있죠. 허리는 앞으로 밀리고 있죠. 이러면서 상체가 뒤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아랫배는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임신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성장기의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죠. 허리 앞쪽과 허벅지 안쪽을 연결시켜주는 장요근이 단축과 장요근의 길란근인 대둔근의 약화, 그리고 하복근의 약화와 허리 근육의 그 단단함으로 발생하게 되죠. 허리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즉
후관절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들을 하죠. 항상 허리 요추뼈들이 뒤에서 서로 강하게 맞물리면서 뻐근하거나 불편한 허리가 무거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복부의 지방이 과다 축적되면서 오리궁뎅이 체형 등의 미용상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개선운동법은 나중에 운동법 강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후방경사입니다. 일자 허리와 거의 같이 나타나죠. 치골과 미골이 앞으로 밀리고 허리가 뒤로 밀리면서 허리 뒷면에 굴곡이 없는 일자 허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허리띠 라인 앞부분은 상방으로, 뒷부분은 하방으로 경사지게 되고요. 엉덩이가 빈약한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대체로 엉덩이 없는 사람은 골반 후방경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장요근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이 약화되고 엉덩이 근육이 단단히 조여지면서 아랫배가 구축돼서 대체로 골반 후방경사에서는 아랫배가 하늘을 향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에서 무게를 가장 잘 분산시키는 그 기둥은 직선이 아니라 적당한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신전의 건축물들을 보면 기둥이 아치 형태로 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 강남 쪽에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아치형으로 높게 서 있는 건물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인체의 척추 또한 가장 이상적으로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아치가 필요한데 일자 허리에서는 적당한 그 아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체중 분산의 치명적인 약점을 또한 갖고 있고요. 요추 뒷면이 벌어지면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가 지나치게 빈약한 미용상에 큰 결함을 갖고 있죠. 골반 측방경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체형을 논하는 사람들이 골반 측방경사를 다리 길이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 다리 길이 차이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는 구조적 다리 길이 차이, 하나는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 구조적 다리 길이 차이는 실제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는 실제적으로 맞춰보면 다리 길이는 같은데 기능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이 해버린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즉 골반 측방경사가 나타나는 원인은 골반 양옆을 받쳐주고 있는 근육,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관절 외전근이라고. 양쪽 고관절 외전근의 그 힘의 경쟁에서 약한 쪽이 밀려버리고 강한 쪽이 밀어내는, 그래서 약한 쪽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허리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허리 통증이 나타나면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안 아픈 상태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허리 통증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양쪽 고관절 외전근의 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걸음걸이 및 미용상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골반이 회전입니다. 측면 사진을 보면 한쪽은 엉덩이가 많이 보이고 한쪽은 아랫배가 많이 보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진을 찍다 보면, 측면 사진을 찍다 보면 골반 자체에서 이런 회전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목 변형이 골반의 회전으로 그리고 어깨의 회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봤던 직전 강의에서 들었던 발목이 앞으로 기우는 족배굴곡, 한쪽은 족배굴곡이 되고 한쪽은 족저굴곡, 발목이 뒤로 기우는 족저굴곡이 되면 족저굴곡이 돼 있는 쪽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족배굴곡이 돼서 발목이 앞으로 기울어 있는 쪽은 엉덩이가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런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발목이나 무릎에서 변형 정도가 골반, 허리, 흉추, 어깨의 회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통증 및 미용상의 문제가 유발됩니다. 흉추와 견갑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분등, 흉추 후만이죠. 대체로 이 구분등에는 견갑골이 앞으로 끌려 나오든지 이렇게 위로 들려 올라가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원인은 흉곽 전면이 수축됩니다. 짧아져 있어요. 단단히 조여져 있어요. 그리고 흉곽 뒷면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흉곽 전면을 수축시켜 심폐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일자목을 유발하며 목 디스크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라운드 숄더는 이렇게 말리죠. 견갑골과 상완골두의 전후 만남을 왜곡시켜서 다양한 어깨 통증 혹은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깨와 목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며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짧아진 가슴 근육을 늘려주고 약해진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운동법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편평등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진을 찍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사진 찍기 전에는 구분등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구분등은 얼마 안 되고요. 편평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보면 편평등은 흉곽이 열리면서 등이 과도하게 펴진 등에서 견갑골과 견갑골이 척추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흉곽 후면에서 견갑골이 들려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보통 날개 모양이라고 해서 익상이라고 합니다. 흉곽 전면과 측면의 표층 근육들 그리고 심층 근육들 및 인대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흉곽 후면의 흉추기립근과 인대들, 견갑골 후인근들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견갑골이 척추에 가까워지면서 등결림을 유발하게 되고요. 척추에 가까워진 견갑골에게 자리를 빼앗겨 앞으로 밀려나간 목은 일자목으로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며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흉추 측만입니다. 어깨의 높이 차이로 나타나죠. 사진 후면을 관찰했을 때 어느 한 측면 흉곽이 수축되고 반대쪽 측면 흉곽이 장축되면서 늘어나면서 양쪽 어깨 높낮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양쪽 측면의 흉곽 근육들이 길이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렇지만 원인적으로는 양쪽 골반 높이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견갑골과 상완골두 만남이 상하관계를 왜곡시켜서 다양한 어깨 통증 혹은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를 사경이라고 하는데 사경 유발의 한 원인이 되고요. 목 통증 및 긴장성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체 측면에서 관찰입니다. 흉추 회전인데 요추 회전에서 그리고 골반 회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발목의 양쪽 변형 상태가 결국 골반과 어깨와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목 운동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목에서 세 가지 변형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이 우리가 병원에서는 일자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체로 거북목이라고 하죠. 목이 앞으로 밀리면서 턱이 들려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거의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난다고 아까 흉추에서 말씀드렸는데 구분등 때문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편편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목 디스크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되고요. 어깨와 목 통증, 긴장을 유발합니다. 미용상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턱관절의 문제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경이라고 합니다. 목이 일부러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인 것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울사자 써서 사경이라고 합니다. 흉추충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깨 높이 차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목 디스크나 목과 어깨의 통증,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문제입니다. 어깨 관절에서 과도하게 펴진 어깨, 이걸 팔이 뒤로 몸통보다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깨 관절 신전이라고 합니다. 팔을 뒤로 잡아당기는 근육과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근육과의 그 경쟁에서 팔을 뒤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강해지고 들어올리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평상시 서 있는 자세에서도 팔이 뒤로 나가게 되는데 대체로 그 상체가 뒤로 기울어 있는 스웨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견갑골이 후임되면서 즉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몰리면서 흉곽에서 들떠서 어깨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등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어깨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다른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어깨 관절에서 그 견갑와라고 하는 견갑골 밖을 향하고 있는 부분, 이 밖을 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퇴골두가 가서 붙게 되는데 이 상완골두가 상완골두와 견갑과의 만남이 왜곡되면서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퇴행성 손상이나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깨관절 굴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팔꿈치가 몸의 중심보다 전방으로 몰려 있는 경우,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근육이 강해져 있고 팔을 뒤로 잡아당겨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그 힘이 힘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갑골이 전인이 되기 때문에 견갑골이 앞으로 끌려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라운드 숄더와 동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높아지고 목이 앞으로 밀리고 그러면서 거북목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목과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고 어깨가 항상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깨 관절에서 견갑과 즉 상완골두가 견갑골에 가서 붙는 부분입니다. 견갑과와 상완골두의 만남이 왜곡되면서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견갑골 거상인데요. 이거는 어깨 보통 라운드 숄더나 아니면 편평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외전과 함께 나타난 견갑골 거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 있죠. 팔이 벌어지면서 어깨가 높아져 있죠. 이런 경우 그 상완골 외전이라고 하는데
견갑골이 들리고 팔이 벌어지면서 이러면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뭔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깨관절에서 견갑과와 상완골두의 만남이 왜곡되면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깨관절 내전입니다. 팔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현상이죠. 사실 실제로는 팔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 위로 모이는 걸 외전이라고 하고 가운데로 모아져 내려오는 전체를 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심해지면 가운데로 모여질 수까지 있어요. 서 있는 자세에서 후면 관찰 시 팔꿈치가 복부 쪽으로 모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팔을 위에서 끌어내리는 근육이 강해져 있고 위로 들어올리는 근육이 약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럴 때 어깨 시림이라든지 어깨관절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에서 그 견갑아와 상완골두의 만남이 왜곡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고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안으로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둥근 어깨라고 하죠.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목이 앞으로 나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손바닥이 후면을, 손등이 전면을 향하는 그런 자세.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기능이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흉곽이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어깨 관절에서 견갑아와 상완골두의 만남이 왜곡되면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염증이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져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건관절 신전, 팔이 뒤로 빠지는 경우에 팔이 뒤로 빠지면 손이 밑으로 덜렁거리기 때문에 팔 옆에 붙여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이 원활해지고 펴는 동작이 좀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미용상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4강 체형 상담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